일반적으로 고양이가 사람한테 감염이 일어나려면은 이 고양이가 최소 2주 전에 거의 쥐를 잡아먹었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청담우리 동평원 부원장 김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고양이에서 톡소플라즈마라고 톡소포자충이라고 불리는 고양이에서 유산을 유발하는, 사람에서 유산을 유발하는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뭐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인 건 맞기는 해요. 사람에서 신경증상도 유발하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임산부에서 유산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기생충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서 너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알려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톡소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고양이를 종숙주로 하는 기생충인 건 맞아요. 맞긴 하지만 고양이에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으면서 감염이 일어나고요, 그 상태에서 톡소플라즈마가 고양이에서 종숙주로서 최대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안에서 기생충이 최대로 성장을 하고 걔가 알을 낳는데, 이 알이 장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 분변으로 배출이 돼서 그 분변으로 나온 기생충 알을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섭취하면서 또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위험한 기생충인 거 맞죠. 그렇게 해서 감염이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산이나 아니면 신경증상, 경련, 근육통, 발열 등등의 증상을 유발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고양이가 종숙주인 건 맞아요. 그래서 고양이 기생충으로도 불리는 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고양이가 감염이 되는 거는요, 평생에 딱 한 번만 감염이 돼요. 평생에 딱 한 번만 감염돼서 충란이 배출되는 것도 딱 얘가 감염되고 2주 동안만 충란이 배출이 되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사람한테 감염이 일어나려면은 이 고양이가 최소 2주 전에 거의 쥐를 잡아먹었어야 돼요. 그때 평생 처음으로 톡소플라즈마에 얘가 감염이 돼야 돼요. 2주 전에 잡아먹은 쥐가 톡소플라즈마에 마침 감염돼 있었고, 그 쥐를 2주 전에 잡아먹었는데 얘가 그래서 감염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한테 감염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다가 또 단순하게 얘가 그냥 2주 전에 그래도 쥐를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분변을 쌌어요. 그럼 그 즉시 바로 감염력을 갖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충란이 나와가지고요, 하루 이상 숙성이 돼야 돼요.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지나야지만 얘가 다른 동물의 감염력을 가져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람이 감염이 되려면은 고양이가 2주 전에 쥐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은 다음에, 그것도 평생 처음이어야 돼요. 평생 처음 쥐를 잡아먹고, 그 상태에서 분변을 쌌는데 24시간 동안 아무도 안 건드렸다가 그 후에 누군가 건들고 그 손을 입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감염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뭔가 굉장히 어렵죠, 그 확률상. 물론 그렇게도 감염력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톡소플라즈마 발병률 자체가요, 분명히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고양이 똥을 그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만져가지고 입안에 넣은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없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육회를 통해서 감염이 됐어요. 소고기 육회나 아니면은 뭐 덜 익은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를 먹으면서 감염이 되게 됐어요. 쉽게 해서 고양이 기생충이라는 건 약간 오해 소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길냥이를 입양했더라도 그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감염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또 24시간이나 변을 숙성시키는 경우도 없죠. 대부분 다 변을 다 하루 내 치우시니까. 물론 임산부라면은 그 낮은 확률을 뚫고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남자 보호자님이 변을 치워주신다든지 이러면 될 거예요. 그 고양이가 길냥이 출신이고 보호자님이 데려오신 지 2주가 안 됐다면, 뭐 낮은 확률이니까 그런 확률을 뚫고 생각을 한다면, 마침 보호자님이 임산부시고 보호자님이 계시는 집에 고양이가 일주일 혹은 2, 3일 전에 입양을 했는데 마침 그 고양이가 길냥이에요. 단순 고양이도 아니라 쥐를 잡아먹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 새끼 고양이도 아니라 좀 덩치가 있는 고양이라서 쥐를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은 24시간 이내에 치우셔야 되실 것이고, 동시에 웬만하면 임산부가 건들지 않는 게 좋기는 하겠죠. 만약 그것조차 불안하시다면은 분변으로 검사를 할 수는 있어요.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PCR 검사를 통해서.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통해서 배제를 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세요. 하지만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게 고양이 유산 유발하는 기생충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걸로 인해서 유기되는 고양이도 많았고요.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고양이를 키우네?
근데 고양이한테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이 있다고 하네 해가지고 억울하게 파양되는 고양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나 이런 데를 봐도 고양이 기생충 이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되게 무섭게 적혀 있고, 그리고 몇몇 산부인과에서도 잘못 알려주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요. 고양이 몇 년째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는 경우가 잘못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몇 년 동안 키웠다면 사실상 고양이가 그 집 키우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고양이 기생충, 고양이 포자충이라고도 부르고 고양이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오해는 약간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불안감은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불안감이 좀 나아지셨을까요? 보다 보면은 임신하신 여자 보호자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런다면은 저희 병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청담우리 동물병원 부원장 김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